아마 이 레저 서비스 뭐 여행, 호텔, 뭐 레스토랑, 유통 뭐 이쪽 식품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서비스 쪽에서 매출하고 이 올해 실적 성장은 제일 좋을 거예요. 주식시장이 그래도 조금 최소한 작년보다는 좋을 것 같으니까 올해 좀 수익도 많이 내시고,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KRX 철강 4배잖아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왜 최근에 PER이 올랐냐? 당연히 2차전지 소재 수산화 리튬에 대한 가치를 부여받은 건데 그래봤자 20% 반영된 수준이에요. 못해도 수산화 리튬 지금 2024년에 양산되면 수산화 리튬 관련된 매출만 2025년부터 1조 8천억이 매출이 추가되는 건데 엄청난 거죠. 마진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마진 30% 마진 나오는 건데. 그래서 25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포스코홀딩스는 여전히 철강의 밸류밖에 못 받고 있다 지금. 이거는 지금 흰남노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줄었는데, 철강에 들어가는 원재료 있잖아요. 철광석 가격이 지금 중국에서 지금 스프레드가 마진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업인 철강도 지금 바닥 찍고 좀 회복되는 국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있는 회사들 관심 있는 종목으로 갖고 왔는데 이게 재밌어요. 세아제강지구 유정관이라고, 그 파이프인데 특수 파이프인 거예요. 그거 하는 회사인데 그게 지금 국내 업체 말고 다른 경쟁업체들의 반덤핑으로 과세를 엄청 때렸어요. 그거에서 관세로부터 유일하게 자유로운 회사예요. 세아제강지주가. 그러니까 이런 반사수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세아제강지주도 관심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되게 견조해요. 큰 추세를 보면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이것도 외국인이 사는데 뭐 이렇게 양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계속 꾸준히 사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는 강원랜드,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 아난티 있는데 여기서는 아난티가 그거잖아요. 남해 아난티. 그 남해 아난티 기장에 있는 거 말고 지금 엄청나게 크게 지금 신규로 짓는 게 있는데 그게 벌써 지금 분양률 85% 정도 됐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올해 실적이 반영된대요. 그러면은 매출 지금 거의 200% 늘어나고 영업이 150% 늘어나요. 근데 아난티가 계속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아난티 남해가 이제 새로 올해 오픈하고요. 그게 매출단에서 거의 아난티 남해 거기 한 뭐 1조 가까이 늘어날 걸 보고 있어요. 올해 매출이. 그리고 2024년에 아난티 제주가 새로 오픈하고요. 2025년에 아난티 청평호가 새로 오픈하고요. 그리고 아난티 강남 거리를 만든대요. 그게 아난티 강남 거리, 거기 보면은 왜 패스트5나 위워크처럼 공유 오피스인데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 공유 오피스를 만든대요. 재밌어요. 그 프리미엄 공유 오피스가 들어가고 푸드 앤 베버리지 해가지고 뭐 고급 와인바, 그래서 철저하게 뭐 회원제로 받는 뭐 VIP 클럽, 그래서 강남 아난티 거리를 만든대요. 그래서 거기 빌딩 부지를 매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강남 아난티 그거를 회원제로 운영하는데 이런 아난티 신규 이런 리조트가 막 생기니까 그거를 플랫폼화 만들어가지고 아난티 무슨 레저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아난티 관련된 무슨 굿즈 상품도 팔고 비회원도 모집하고 해가지고 그게 프리미엄 회원제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구독 그 소위 말하는 회원 가입수가 꾸준히 늘어서 지금 58,000명 정도 그 회원 가입이 돼 있대요. 그래서 플랫폼화 회사 되는 거죠. 파워 엄청났네요. 네. 왜냐면 이익이 지금 이익이 200% 이상 늘어나니까. 아마 이 레저 서비스 뭐 여행, 호텔, 뭐 레스토랑, 유통 뭐 이쪽 식품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서비스 쪽에서는 아마 아난티가 매출하고 이 올해 실적 성장은 제일 좋을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남해 새로 생기는 거 그것만 반영해도 매출이 지금 1조 돌파할 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실적이다. 와, 하나투어도 엄청나네요. 네. 하나투어도 지금 993억 적자에서 지금 178억 나오는 거니까. 야, 살아남으니까 네,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수급이 들어올 거예요. 뭐 하나투어 외국인이 이거 사고 있잖아요 지금. 사는데 나는 언제쯤 들어가면 좋을까? 그거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네. 저는 딱 3일 정도 연속으로 사잖아요. 아, 그럼 들어가세요. 그럼 일단 들어갑니다. 일단 정찰병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 100을 투자할 거면 한 20은 투자해요. 근데 그 뒤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제 몫이 아니다라고 보고 20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한 2-3% 빠져요. 그럼 너무 땡큐 그래서 30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주항공,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시스템, LIG, 넥슨, 세트레가 이렇게 있는데 비싸고 이게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되려면 사실 저는 우주항공을 하기보다는 아까 안정적인 식음료나 미용 의료기, 헬스케어를 좀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방산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방산이 섞여 있는데 방산 섞여 있는 차라리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물론 노르웨이 관련된
그 수주가 다른 데 독일이 가져가긴 했는데 이게 중동에서도 이 방산 관련된 수주가 가성비 때문에 나올 것 같고 유럽 그리고 중동 기타 뭐 동남아시아 이쪽에서도 계속 수주 관련된 거가 나오면은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원래 철도 사업이 마진이 막 2%밖에 안 되는데 이 방산 사업이랑 섞이면 마진이 9% 1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진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데다가 현대 로템도 매출과 이익이 막 30%씩 성장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그 국내만 수주받던 거에서 이제 막 유럽에서 폴란드에서 받기 시작하고 폴란드 것도 100% 실적에 반영이 안 됐어요. 나눠서 반영되고 노르웨이 취소됐지만 이제 그 중동 쪽에서 수주 갖고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고 그래서 오히려 우주 항공보다 완전 방산에 좀 치중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예상치긴 하지만 30% 이상 증가하는 게 보이니까 그런 거는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조선은 작년에 워낙 좋아가지고 올해는 작년만큼 수주를 못 받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아까 오일머니 때문에 플랜트가 좋으면 플랜트 기자재들 엄청 많이 잘 되거든요. 밑단의 부품들, 플랜트 부품들. 근데 100% 플랜트 부품하는 회사들이 조선 기자재랑 같이 해요. 플랜트 조선 같이 하거든요. 근데 플랜트 부품하는 회사들이랑 조선 기자재 하는 회사들이 치킨 게임, 그들만의 치킨 게임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게 몇 개 안 돼요. 성광밴드, 태강, BMT 이 정도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플랜트랑 조선 기자재 수주 나오면 싹쓸이 할 거니까 순수 이 조선 업체보다는 이런 기자재 업체가 좋고 배 만드는 거 관련돼서는 엔진 HSD 엔진 옛날 두산 엔진인데 얘네가 소위 말하는 현대중공업 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업체 엔진 얘네가 거의 다 납품하거든요. 그래서 그 완성품보다는 부품 쪽을 보자. 그리고 마지막 유통입니다. 유통은 매출이나 이익 성장률 자체는 진짜 형편없잖아요. 이마트는 작년에 워낙 박살나가지고 이게 좋은 거고 그렇게 따지면 꾸준히 매출과 이익 증가하는 게 BGF 리테일이에요. 그리고 BGF 리테일이 진짜 탄탄한 게 GS 리테일은요 다른 잡다한 사업을 많이 호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 호텔이나 그게 잘 될지 안 될지가 너무 불분명하고요. 편의점 CU에 완전 집중하는 게 BGF 리테일이에요. CU. 네. CU가 잘 되는지 보면 되잖아요. CU도 매장이 그냥 꾸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매장 계속 증가하고요. 그리고 잘하는 게 그 매장을 특화된 상품, 물론 GS도 특화된 상품 잘하고 있지만 BGF 리테일에서 뭐 연세우유 크림빵 이런 게 막 대박이 났어요. 맞아요. 그다음 뭐 또 고려 뭐 그것도 있는데. 고려 맘모스. 네, 고려 맘모스. 네. 맛있다. 그런 PB빵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담배 파는 것보다 그런 PB 가공식품이 마진이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편의점 하면 가성비잖아요. 저만 해도 밖에서 외식 절대 안 하고 편의점 도시락 엄청 사 먹거든요. 맛도 좋고 가성비도 좋아가지고. 근데 외식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외식 가격이 너무 밥값이 기본 10,000원씩 넘다 보니까 이게 편의점 가성비에 대한 수요가 늘으면 늘었지 꺾이지 않고 편의점도 계속 그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 채널을 계속 늘리고 있고 그리고 편의점에 가공식품을 많이 팔면 마진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편의점이 과거에 2-3년 동안 정착하는 시기가 오래 걸렸다면 신규로 들어가는 편의점들이요 거의 1년 안에 다 기존 편의점하고 동등한 정도 수준으로 빠르게 벌크업을 한대요. 매출이나 이익이. 그 이유는 아마 BGF 리테일 본사 측면에서 엄청나게 상생 측면을 지원을 잘해주고 마케팅도 해주고 하니까 1년차 미만의 그 저연차 편의점들이 물론 뭐 편의점 업체분들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저연차 편의점들이 빠르게 매출의 90% 이상을 1년 안에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딴짓 안 하는 본업 잘하는 회사로 BGF 리테일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틈새 전략으로 볼만하고 매출과 이익 꾸준히 증가하고 다만 안 좋은 좀 이익률이 너무 낮아요. 근데 뭐 GS 리테일 더 낮고 이마트 더 낮죠. 롯데쇼핑 뭐 신세계는 면세점이랑 화장품 사업이 같이 섞여 있어서 이런. 어떻게 백화점은 좀 좋게 보세요? 백화점 저는 현대백화점은 좋게 봐요. 왜냐면 현대백화점은 일단 지주사 전환할래다 무산됐고요.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어떻게 보면 나빠질 뻔했는데 좋아진 거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서 일단 물건 안 사더라도 백화점이 완전 문화공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편의점으로 가든가 아예 백화점으로 가든가 근데 현대백화점이 명품 포지셔닝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품 회사들도 백화점에는 엄청나게 마진 띄어가면서 거기다 세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품 매장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백화점 측면에서 나쁜 게 아닌데 현대백화점 뭐 판교점에 디올 들어오고 저기 그 여의도점에 뭐 에르메스 들어오고 그리고
기존의 예를 들면 뭐 카메커피라는 회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다른 데 프랜차이즈를 내달래는데 안 내주는 그런 핫한 브랜드들이 현대백화점 지하에 가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 바잉 파워나 구매력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가장 끝단에 있는 소비, 그러니까 가장 그 소비층이 소위 말하는 좀 여유 있는 소비층이 하기에는 백화점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백화점보다 저는 유통 쪽에 이 편의점 쪽이 더 대중화 측면에서는 편의점이 더 좋다고 보고 있어요. 네. 포지션 커지는 게 BJF 리테일이 현대백화점 매출과 이익의 포지션 커지는 것보다는 확률적으로 더 높다. 가성비를 따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그 힘들어지는 사람들 타겟으로 하는 게 편의점이기 때문에 가장 끝단의 소비보다는 가장 밑단의 소비가 오히려 더 이익의 안정성 측면이 더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명품 관련된 그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보면 차라리 LVMH, 루이비통, 모에 테네시 그룹을 직접 투자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어요. 현대백화점보다는. 이거 다 정리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거 시간? 진짜 이거 어제 저녁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새벽에 어제 5시 반에 잤으니까 거의 1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와. 왜냐면 이게 다른 거랑 비교해서 넣고 넣고 뺄 걸 빼야 되니까 진짜 핵심 엑기스만 보여드리려고 한 300개 넘는 거 회사를 엑기스만 추린 거예요 저기. 그래서 이 많은 업종 중에서 네. 그래도 우선순위를 좀 정한다면 네. 이제 앞서서 말씀해주신 2차전지, 1등, 네. 예, 엔터, 헬스케어, 2등 엔터, 3등 헬스케어. 네, 딱 그렇게 3개 세 개. 압축. 그다음에 구체적인 기업들을 오늘 너무 상세하게 잘 얘기해 주셨으니까 아, 네. 그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먼저 그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나오는 거고,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도 다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처되는 악플 막 이렇게 다시면 보기보다 마음이 열려서 상처받거든요. 그래서 좀 응원글 많이 해주시면 더 준비하고 더 좋은 자료 많이 준비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숫자나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오류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즉각적으로 시장에서 댓글을 통해서 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이 큰 틀의 흐름이나 논리적인 구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시장이 그래도 조금 최소한 작년보다는 좋을 것 같으니까 올해 좀 수익도 많이 내시고, 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거 뭐 원데이 투데이 할 거 아니고 진짜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으로 할 거니까 네. 하는 과정, 이 공부하는 과정, 새로운 기업을 알아가는 과정, 우리나라 이 2차전지 이렇게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막 미국하고 유럽을 그냥 다 장악하는, 너무 국뽕이 아니라 너무 참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2차전지 투자하는 것만으로 저도, 야 넌 뭐 2차전지 투자하는 거냐, 저 2차전지에 네 저도 억대 가까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 뭐 저 웅달 대표님한테 계좌 깔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좌 깔 때 되면 깔게요. 근데 결론은 핵심 주력 산업에 투자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공부 계속 하시고 공부하는 과정의 재미를 꼭 느끼셨으면 좋겠고, 유튜브에 나오시는 선한 영향력 행사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응원해 주시고, 국내 주식시장 최근에 제일 개인이 많이 산 게 곧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너무너무 안타깝고, 좋은 기업들,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 투자하시면 되는데 긴 호흡으로 보시고, 그리고 갖고 있는데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부담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손절은 목숨같이 하시고요. 다 팔고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가격에서 내가 다시 살 수 있으면 손절 치시면 돼요. 그리고 갖고 있는데 어떤 테마나 어떤 매크로 이슈나 어떤 그 회사의 본질 가치와 무관하게 갑자기 단기간에 너무 올랐다,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시면 무조건 절반 이상 정리하시면 돼요. 내 마음의 크기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철저하게 차별화된 종목 장세로 좋은 종목들 많이 나와서 수익 많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대표님하고 같이 계속 좋은 종목 발굴하는 과정 계속 앞으로도 계속 더 자료 더 많이 준비하고 해서 최대한 구독자님들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돈이 된다 주식 투자의 저자이신 김지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